미국의 어떤 한 가정집에서 지금 바닥에 뭔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바닥에 난방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온돌식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가정은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한국식 바닥 난방 방식인 온돌을 설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시카고의 아침은 언제나 뿌연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은 마치 우리 엠마의 건강처럼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5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된 기관지 질환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졌고, 저는 매일 아침 기침으로 괴로워하는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들르는 소압과 진료실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죠. 처방받은 약들이 서랍을 하나둘 채워갔지만 그것은 잠시의 증상 완화일 뿐이었습니다. 도시의 공기 오염이 계속되는 한 엠마의 건강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해 겨울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매연이 뒤섞인 시카고의 겨울 공기는 엠마의 작은 기관지를 더욱 자극했고, 밤마다 들리는 기침 소리에 저와 남편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니 찬 공기가 걱정되고, 닫아두자니 실내 공기가 걱정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시카고를 떠나 미네소타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의 직장을 옮기는 것부터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는 것까지 모든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엠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미네소타 북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5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사시사철 맑은 공기와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 대신 새소리가 가득하고 차량 매연 대신 싱그러운 나무 향이 피어나는 곳에서라면 엠마의 건강도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기대감은 정말 컸습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마당 가득 자라난 나무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엠마도 처음으로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산책을 다녀와도 기침이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네소타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한파는 3월까지 이어졌고, 기온은 종종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히터를 가동해도 추위를 이기기 어려웠고, 더 큰 문제는 히터에서 나오는 건조한 열기였습니다. 강력한 히터 바람은 실내 공기를 바싹 말려버렸고, 이는 엠마의 기관지를 다시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습기를 켜두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습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어날까 걱정되었습니다. 장작 난로를 피워보기도 했지만 이는 더 큰 실수였습니다. 날리는 재와 먼지 때문에 엠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의 공기 오염 문제를 피해왔지만 이번에는 혹독한 추위와 건조한 실내 공기가 우리의 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으로 잠들지 못하는 엠마를 바라보며 과연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 인터넷을 뒤지고 이웃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난방이라는 수많은 대안들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효과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동아시아 출장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답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리라는 것을.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이 출장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고, 한국의 1월은 미네소타만큼이나 춥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 도착해 지친 몸을 끌고 객실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특별한 따뜻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차가운 발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난방과도 달랐습니다. 히터나 난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닌 마치 봄날 햇살처럼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구글 번역기를 동원해 프런트에 이 난방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순간이었죠. 직원은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객실의 공기였습니다. 따뜻하지만 전혀 건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항상 고민하던 건조한 실내 공기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피부가 당기지도 않았고 목이 칼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정이 없는 틈을 타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동료의 도움으로 전통 한옥을 방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온돌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들장이라 불리는 넓적한 돌을 깔고 그 사이로 연기와 열기가 지나가게 만든 선조들의 지혜와 열을 오래 품는 돌의 특성을 이용해 적은 연료로도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도록 한 과학적 원리, 그리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한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옥 체험관에서 전통 온돌방에 누워보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불 아래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는 마치 누군가가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방 안의 공기 상태였습니다. 구들장을 데우는 아궁이의 불길이 방 전체를 자연스럽게 데우면서도 공기는 전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난방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요. 동료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미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온돌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수천 년 전 한반도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발전시켜온 이 지혜로운 난방 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발전한 온돌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현대 문명이 최선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속에 더 현명한 해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국의 온돌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미네소타의 우리 집에도 이런 따뜻함을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엠마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조한 실내 공기와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구해줄 해답을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온돌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운 미네소타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엠마의 기침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따뜻함을 우리 집에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귀국 후 첫 일주일은 밤낮으로 온돌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건축 관련 포럼을 뒤지고 여러 난방 전문가들과 상담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건축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고 대부분의 현지 업체들은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현대식 조립 온돌 패널을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시스템은 기존 주택에도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기업이 이미 미국 동부와 서부에 지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치 실적도 상당했고 특히 추운 지역의 주택들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이 회사의 미국 지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술 담당자와의 상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를 전파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구조와 엠마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파악한 후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현대식 온돌 패널은 전통 온돌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설치와 관리는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방식이었는데 특히 열효율이 뛰어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설치 비용이 적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엠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겨울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보더니 바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바닥재를 제거하고 단열층을 깔고 온돌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섬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자들이 보여준 꼼꼼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장이들이 그랬듯이 온도가 구석구석 고르게 전달되도록 파이프 간격을 정교하게 조절했습니다. 단열재의 두께도 미네소타의 혹독한 추위를 고려해 특별히 더 두껍게 시공했습니다. 열흘간의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 가옥 한 채가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 이식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마감재를 설치하고 시스템 가동 준비를 마쳤을 때는 마치 우리 집이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시운전을 시작하던 날, 바닥에서 처음 온기가 느껴졌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호텔에서 처음 느꼈던 그 포근한 온기가 이제는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엠마의 방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밤 아이의 기침 소리에 잠 못 이루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가져다 줄 변화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첫 겨울을 기다렸습니다. 온돌 난방을 설치하고 맞이한 첫날 밤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의 추운 가을밤, 창밖으로는 벌써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리 집 안은 봄처럼 포근했습니다. 이전처럼 차가운 바닥을 피해 다닐 필요도 없었고 건조한 히터 바람 때문에 목이 따갑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엠마의 방은 마치 마법과도 같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깨어나기를 꺼려하던 아이가 이제는 따뜻한 바닥에서 뒹굴며 즐겁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밤사이 들리던 기침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이전의 히터는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었지만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퍼지는 열기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지 않았고 적정 습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에도 우리 집은 늘 봄날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난방비였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기존 난방 방식보다 30% 이상 에너지가 절약되었습니다. 처음 온돌 시스템 설치를 고민할 때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었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이는 정말 현명한 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난방비 절감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500가 넘는 난방비를 지불했지만 온돌 설치 후에는 $350 정도로 줄었습니다.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순수하게 난방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가습기 사용이 줄어들면서 전기세도 절약되었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주기도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엠마의 병원비와 약값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달 수백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지금은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집의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갖춘 우리 집의 가치는 이전보다 $25,00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네소타처럼 추운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주택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이러한 경제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은퇴한 노부부들은 고정 수입으로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셨는데 우리 집의 사례를 보고 온돌 시스템 설치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이웃집은 작년 겨울 동안에 우리 집 난방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엠마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한밤중에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목이 따갑다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 평소 즐기지 못했던 겨울철 실내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돌 난방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입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슬리퍼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죠. 엠마는 이제 아침마다 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 그림을 그립니다. 차가운 바닥을 피해 다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각자 침대나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식사 시간에만 잠깐 모였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말 아침이면 온 가족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엠마는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 마법의 집이라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엠마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먼저 신발을 벗고 바닥을 만져보는 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죠. 아이들은 따뜻한 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 숙제를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번은 친구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집에 돌아와서 바닥이 차갑다고 울었어요라며 웃으시더군요. 저녁 식사 후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남편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하루의 피로를 푼다며 이제는 마사지를 받으러 갈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고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온돌의 매력은 더욱 커집니다. 창밖으로 폭설이 내리는 것을 보며 따뜻한 바닥에서 뒹구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저녁이면 종종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느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정이 모이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따뜻한 바닥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 따뜻함은 온도만이 아닌 마음까지 데워줍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천 년 전 한국의 어느 가정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겠구나. 그 지혜와 따뜻함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곳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까지 와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보이던 온돌 문화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대신 따뜻한 바닥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난방 방식의 변화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거실은 이제 집의 중심 공간이 되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집을 방문한 이웃들은 하나같이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옆집 할머니는 우리 집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통증이 훨씬 나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이웃들이 온돌 시스템 설치에 대해 문의해왔고 실제로 두 집이 이미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한국 출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지혜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미네소타의 한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도시들에는 이미 한국의 온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찜질방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휴식 공간이죠. 스파캐슬, 킹스 스파, 올림픽 스파와 같은 한국식 찜질방들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달라스, 애틀랜타, 시카고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찜질방들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닙니다. 한국 전통의 온돌방은 물론이고 불안증막, 황토방, 소금방까지 다양한 한국식 힐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온돌이 깔린 넓은 휴식 공간에서 편하게 누워 쉴 수 있고 한국 음식까지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찜질방들이 24시간 운영되며 이미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독특한 문화 체험과 건강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찜질방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감동받은 한국의 온돌 문화가 이미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퍼져 있고 초기 설비와 운영 비용이 높아 쉽게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공용 공간이라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가 지닌 이러한 지혜와 가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찜질방이라는 특별한 문화 공간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의 삶이 이토록 행복해진 것은 멀리 한국에서 온 따뜻한 지혜 덕분입니다. 온돌에서 시작된 이 따뜻한 변화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을 접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속에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의 난방 시스템이 자연을 거스르며 강제로 열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온돌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보존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건축과 지속 가능한 주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온돌의 원리는 현대 과학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온돌 난방은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과도 가장 잘 맞는다고 합니다. 발끝부터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따뜻함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 조절을 원활하게 만든다고 하죠. 현대 의학이 밝혀낸 이러한 사실들을 한국의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좌식 문화는 가족 간에 더 가까운 교감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한국의 강한 가족 유대 관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경험한 것처럼 따뜻한 바닥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만듭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건축가들은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 건축에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온돌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시작된 온돌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주변 도시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지역 신문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죠. 우리 엠마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아마도 온돌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는 많은 미국 가정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난방 방식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엠마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 이 따뜻함이 먼 나라 한국의 오랜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과학과 전통, 그리고 가족의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진 한국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온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의 힘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한국의 온돌 문화야말로 그 완벽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방식인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세계인들이 우리의 온돌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세계 속의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